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자아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아. 제가 참고한 책은 이제 여기 자아 발견을 위한 여행,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라는 책입니다. 마리아 비싱 외에 두 명의 저자가 더 있는데요. 마리아 비싱, 로버트 노고색, 패트릭 올리어리라는 분입니다. 이분들의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이제 테드 던 신부님이 정리한 그 자아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애니어그램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볼까 해요. 참고 문헌은 자아 발견을 위한 여행 애니어그램이고요. 테드 던 신부님의 개념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아 개념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요. 내가 세상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유형, 9가지 중에 세 가지. 그 다음에 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아 세 가지. 그리고 나는 세상보다 더 작다라고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유형. 이렇게 나눠볼게요. 우선 나는 세상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유형. 8번, 2번, 5번입니다. 8번. 8번은 이제 보통 공격형이라고 하잖아요. 행동 방식에 있어서 3번이 공격형, 2번이 수능형, 그리고 5번이 움츠림형.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분류하면서도 제각각 이제 자아의 개념은 내가 세상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은 주로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원래 이제 공격형이다 보니까 뭔가 대결하고 자기 어떤 의견을 주장하고 그리고 투쟁하고 싸워 이기고 쟁취하고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들이 나타나죠.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상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자아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수능형이다 보니까 내가 먼저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죠. 저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다가가서 먼저 유대관계를 맺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세상보다 더 크다는 자아 개념이 있다는 거고요. 자, 5번은 내가 세상보다 더 크다라는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데 왜 움츠릴까? 겉으로 본 행동으로 봐서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럴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 나서는 것만이 큰 게 아니죠. 물러나 있는 것도 큰 거죠. 내가 기대지 않고 의존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그냥 나 혼자만의 그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있지만 이들이 5번 입장에서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자신들이 선택한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이 8번, 2번, 5번 이 유형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세 유형의 또 공통점이 8번 같은 경우에는 거만한 그런 행동들이 있죠. 거만하죠. 뭔가 좀 의시되는 그런 게 있죠. 거만함. 이것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자, 2번은 좀 자만하는 게 있죠. 뭐랄까요. 나 때문이야 라는 거죠. 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더 있어? 응? 너한테는 내가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야. 나 너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야. 나 그런 사람이야. 이제 이런 게 밑바탕에 있는 거고요.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음, 자만과 교만이 저도 좀 헷갈리네요. 예, 자만, 교만. 5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죠. 야,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난 이런 것도 많이 알고 있어. 라고 한 그런 마음, 자만, 어떤 자부심,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번, 2번, 5번이 이제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자, 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해 라고 하는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 3번, 6번, 9번 입장에서는, 자, 3번은 공격형이에요. 그 자기의 그런 어떤 공격적인 성향, 투쟁의 방향을 무언가 얻고 취하고 갖고 이제 이런 성취의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8번 유형 입장에서는 투쟁하고 내가 도전하고 쟁취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면 3번은 내가 성취하는 것, 갖는 것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6번은 이제 그런 세상에 적응하는 방식을 어떤 정해진 표준, 법,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할, 따라야 할 책임, 이런 것들에 순응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는 자아의 개념인 거고요. 자, 9번은 이제 이건 움츠림형이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적응하는 건가? 이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족하는 거죠.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만족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냥 다만 나를 좀 번거롭게 만들지는 말아줘. 이렇게 그 상황에 적응하는 이런 식으로 3번, 6번, 9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나는 세상보다 더 작아라고 하는 자아 이미지를 가진 건 1번, 7번, 4번입니다. 1번은 공격형이죠. 물론 이거는 동양의 방식에서의 공격형이에요. 애니어그램의 지혜 책에서는 그 1번은 수능형으로 보고 그리고 7번을 오히려 공격형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책도 그렇고 뭔가 동양적인 그 행동 방식에 있어서는 1번을 오히려 공격형에 놓고 보고 7번을 수능형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1번은 투쟁의 방향을 어디로 가지고 있느냐? 바로 자기 비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투쟁의 방향이 자기 비판으로 향한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유형 그 8번, 2번, 5번 중에 8번이 투쟁의 방향을 뭔가 남들과 경쟁하고 투쟁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 369 중에서 3번이 자신의 투쟁의 방향을 성취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보다 더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1번이 바로 그 투쟁의 방향을 스스로 비판하는 쪽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은 이제 그 자신이 세상보다 더 작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 자신의 그런 어떤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은 즐거운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분들 진리형 입장에서는 뭔가 스스로 나는 굉장히 내 삶에 만족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7유형 입장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 세상보다 더 작다라는 그런 증거죠. 자, 그리고 4번,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더 작다라고 생각하는 유형들의 어떤 공통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애써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츠림 그런 형인데 무언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내가 늘 뭔가 오해받고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독창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자기 안에 움츠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연습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움츠림 이런 것들이 항상 나는 세상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자아의 개념을 갖고 나타나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잘 보시면 재밌는 게요. 자, 이 기본 도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처음에 나는 세상보다 더 크다라는 자아 개념이 8번, 2번, 5번이잖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화살표로 연결돼 있잖아요. 8번, 2번, 5번이. 예. 이게 바로 자아가 세상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요 유형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8번, 2번, 5번. 자만, 교만, 거만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수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3번, 6번, 9번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연결돼 있죠. 예. 3번, 6번, 9번 연결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번, 7번, 4번도 연결돼 있죠. 나는 세상보다 더 작아라고 하는 그런 자아 개념을 가진 1번, 4번, 7번도 화살표로 연결돼 있는 그런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공격적인 공격형의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이는 건 8번, 1번, 3번. 그래서 투쟁의 방향을 8번은 뭔가 이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리고 1번은 자기 스스로 비판하는 쪽으로, 그리고 3번은 성취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령에 해당하는 2번, 7번, 6번 같은 경우에 2번은 자아가 더 크다 보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7번은 즐겁게 살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애를 쓰면서 이게 세상에 수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이나 규범, 어떤 규칙, 기준 이런 것들을 따름으로 인해서 수능하는 그런 자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9번, 5번, 4번 같은 경우 이제 움츠림형에 해당하면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홀로 있는 걸 선택하는 거죠. 물러나 있으면서 자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독립된 삶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수능하는 거죠. 자기 만족하는 거죠. 현재 상황에 그냥 수능해서 자기 만족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4번은 내가 뭔가 특별하고자 하는 독창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움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나는 세상보다 더 작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애니어그램에서 9가지 성격 유형들의 그 세상에 대한 자아 이 개념을 테드던 신부님의 개념 3가지 자아 개념을 통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